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명절 전에 나오는데 굉장히 센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폭발력이 굉장할 것이다. 임기 내 내년 6월 동안 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요즘 정말 서울시에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정말 발에 땀나듯이 여기저기 재개발 현장을 뛰어다니고 재건축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요즘 정비사업을 굉장히 밀어주고 있죠. 오늘은 밀어주고 있는 정비사업, 이런 곳으로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지금 정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다니시고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하겠다,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겠다, 재건축을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굉장히 어느 때보다 자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정비사업에 목을 매는지, 집값이 정비사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입주 물량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턱없이 부족하다, 드라마틱하게 너무 낮아졌다,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매년 46,000가구 정도 공급이 돼야만 분리되는 그 가구 수에 대한 공급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까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과거에 보면은요 46,000가구를 넘었던 적이 거의 없죠. 과거 1919년, 1920년도에는 주택 보급률이 96%나 됐었습니다. 서울에. 전국에는 뭐 104%, 105% 정도 됐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2023년, 24년도에는 주택 보급률이 더 떨어져서 93.6%까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서울에 사람은 다 집값이 비싸서 경기도로 이주하는데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왜 주택 보급률이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대 분리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구수 증가는 203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 주택 공급이 46,000가구씩 해마다 공급을 해야 지금 현재 있는 주택 보급률이 유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보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집이 부족하면 집값은 올라가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1, 2년의 문제냐? 그렇진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2020년도에 46,000가구 엇비슷하게 나왔다가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낮았어요. 뭐 31,000가구, 24,000가구, 25,000가구, 그 다음에 19,000가구 뭐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입주 물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지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만가구가 안 돼요. 그러면은 주택 보급률은 향후에 3년 뒤 정도면은 9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매매 지수는 매수자 우위 시장 뭐 130, 140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비 사업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 주제를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그만큼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엄청 열심히 뛰고 있다. 자, 주택공급 대책 쏟아내는 서울시. 오늘 주저하면 10년 뒤에 공급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서울시는요 정비사업이 18.5년 걸립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18.5년 평균 걸리는데 통합심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가지고 13년으로 단축을 하겠다. 저는 이거는 시장에 신뢰를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시장에 내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조급함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울시는 계속해서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는 재개발 후보지, 정비사업 후보지를 지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어떻게 돼요? 서울은 빈 땅이 없죠. 마곡지구와 강동에 있는 고덕지구 정도가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빈 땅이 없습니다.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빈 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 주택 공급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통합 공공지원 계획이고요. 주민 전문가 협업으로 도시, 환경, 교통 등의 통합계획 수립을 한다. 성과 및 진행 상황은요 21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총 147군데 지정을 했고요. 5년에서 2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정비구역 지정까지 모아타운도 소규모 저층 주거지 단지형으로 정비하겠다. 이게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 모아서 한다는 게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일개발지형 묶어서 정비 사업을 한다. 116곳 지정을 했고요.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 필지 중심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딱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166군데나 지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노후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피력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원구 백사마을 같은 경우 그리고 강남구 구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이 100% 끝났습니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개발을 할 것으로 보고 주요 내용은 달동네나 판자촌 등 재개발을 추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지를 활용하겠다. 서울시에서도 정부와 비슷한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공공부지 활용입니다. 국공유지 재활용을 하거나 용적률 및 주거비율 상향을 하고요. 사업성을 강화하겠다.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6.27 대책, 대출 규제 정책 나오고 이후에 굉장히 공급 대책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뜨뜻미지근한 상태거든요.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 명절 전에 나오는데 굉장히 센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오히려 지금 잠자고 있는 수요 억제에 대해서 이 폭발력이 굉장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6.27 대책 이후에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벌써 6.27 대책 이후에 3개의 활성화 대책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한 6, 7개는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25 대책이 먼저 나왔고요. 주택공급 촉진 방안. 이쪽 지역에서 이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5.5년 단축하고 높이 규제를 완화하겠다. 규제 철폐, 몇 호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8.13 대책, 도시정비용 활성화 사업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26년 내년 6월까지, 내년 6월 임기 내에 12만 호를 공급하겠다. 자, 요게 지금 앞으로 추진될 지역인데 요게 이제 12만 호 같은 경우에는 정비사업지 200군데에서 250군데 정도는 더 지정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추가 지정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20날 또 나왔죠. 7일 만에 또 대책이 나왔는데 모아타운 활성화. 요거 같은 경우는 자금 지원을 해서 원래 조합 설립하고 이렇게까지 천천히 가는데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와 다른 색깔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으로 가려고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을 빨리 해주겠다라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모아주택, 역세권 개발 1순위 이렇게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데요. 신속통합,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요 정도는 도심복합형 재개발이라든가 요 정도는 보고서 서울시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로 소액 투자를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입주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빠르게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이제 규제 철폐를 외치고 있습니다. 규제 철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자양 4동에 찾아가지고 규제 철폐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신당 9구역에 규제 철폐 3호를 적용을 해서 높이 규제에 대해서 철폐를 하고 재건축 규제 철폐 1만 호 가구 공급, 모아타운하고 신속통합기획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5곳 본격 추진해서 총 3,433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노선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철폐를 열심히 하고 발에 땀나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인터뷰를 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철폐로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 대출 규제엔 굉장히 좀 우려를 한다. 자,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아예 건너뛰고 조합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행정지원을 시작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조합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을 바로 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 남은 과제는 빨리 착공하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 내년 6월 동안 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요. 단기적으로는 기대심리 상승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지역의 집값 상승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재개발이 본격화 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나 원하는 주택 가격의 안정화, 공급 안정화 효과로 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빌라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빌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입지 좋은 지역들은 빌라 가격이 지금 뭐 15억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빌라 하나, 성수 3지구 같은 경우에 빌라 한 세대 지분 11평짜리가 40억에 거래가 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위치가 좋은 지역들은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을 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매매가가 비싸긴 하지만 이런 지역들의 향후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2,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2, 3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모두 다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추진하고 진행한다고 전부 다 끝까지 입주까지 할 수 있느냐? 다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정비사업이 중간에서라도 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으로 많은 돈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이야 유명한 재건축 단지에 들어가서 한 3, 40억 주고 들어가시면 그건 당연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3, 40억 있으신 분들보다 2, 3억 가지고 있으신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런 구독자분들은 이 2, 3억이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빌라 한번 잘못 사면은요, 정말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사업을 갈론만 가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고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면 전문가 상담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충민의 부말리에서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해드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상담 신청서나 아니면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